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주식을 기반으로 한 재무설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김병선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타이핑으로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재무설계에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재무설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전략입니다. 절약을 할 마음이 없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X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집중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설계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목적 자금을 형성하는 게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 소득을 잘 설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목적 자금의 종류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목적 자금의 종류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 이게 4대 목적 자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결혼이고요. 두 번째는 주택자금, 세 번째는 양육을 위한 자금, 마지막으로 은퇴, 즉 노후를 위한 자금이죠. 이렇게 네 가지 목적 자금을 형성하는 게 재무설계의 큰 목적입니다. 이 네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효율적인 자금 관리가 기본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이렇게 금융 3사죠. 금융 3사를 목적에 맞게 잘 이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물자산, 금이나 은이 대표적이겠죠. 이것들을 우리가 잘 운용을 해야지 이 4대 목적 자금을 달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면 은행을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은행이라고 하는 곳은 즉각적으로 현금을 내가 만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은행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그리고 증권사를 통해서 큰 수익을 기대해야 됩니다. 물론 리스크도 클 수가 있겠죠. 근데 증권사는 복리 혜택을 주고요. 그리고 세액공제, 연말정산할 때 돈을 돌려주는 혜택이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를 통해서 증권사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수익률과 그만큼 리스크는 적겠죠. 그리고 복리 혜택, 그리고 이번에는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물자산 등을 통해서 또 다른 수익을 내야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 4대 목적 자금에 조금 더 근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추가적인 보완 설명을 계속해서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리스크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리스크의 종류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직. 굉장히 큰 리스크죠. 재무설계에 있어서. 그 다음에는 이직입니다. 그리고 큰 사고나 큰 질병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내 소득에 공백이 발생하는 거예요. 실직이나 이직은 단기적인, 장기적일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단기적인 소득의 공백을 야기하고요. 사고나 질병은 중장기적인 공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통장 쪼개기입니다. 이 통장 쪼개기는 제가 아래 댓글에 링크로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을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통장 쪼개기를 위해서 제가 영상에 자세히 기록을 해놨지만 비상 예비 자금 통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비비 통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단기 리스크에 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큰 사고나 큰 질병은 보험으로 중장기 리스크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보험은 저는 보험 일을 하지만 필요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적은 돈으로 효율적으로 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보험이에요. 왜냐하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니까. 그 대신 가족력이 뚜렷하신 분들이거나 상속 증여를 생각해야 되시는 분들은 조금 이야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보험의 활용이. 자,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무설계의 목적 자금 4가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리스크, 그리고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재무설계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또 이야기를 나눌 게 또 있습니다. 이 예전 세대에는 여기까지가 전부였어요. 왜냐하면 60세까지 일하고 65세나 70세에 사망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정말 내가 돈을 버는 기간에 이 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기간은 겨우 30년인데 이 30년 지나서 은퇴하고 나서 4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30년 동안 일하는 나와 40년 동안 일하지 않는 내가 돈을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소득활동 기간은 30년인데 소비 기간은 이 30년에 플러스 은퇴 기간 40년까지 플러스 돼서 총 70년 동안 같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잘 운용해야겠죠. 그래서 재무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근데 이 이야기할 때 항상 예로 드는 게 있어요. 바로 이제 도시락 이야기를 제가 항상 드립니다. 계산을 한번 해드리죠.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노후에 도시락을 사 먹을 거예요. 그 도시락이 그냥 지금 시세로 4,000원이라고 쳐볼게요. 부부가 먹을 거예요. 둘이서 먹죠. 그리고 이거를 하루 3끼 다 먹을 겁니다. 그리고 365일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무려 30년 동안 먹을 겁니다. 그러면 편의점에서 싸구려 도시락을 먹는데도 2억 6,280만 원이 필요해요. 자, 근데 지금 시세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노후가 됐을 때 2배는 올라가 있겠죠. 그러면 5억 2,500이 필요해요. 한꺼번에 30년치를 샀을 때 내가 먹는 동안에도 물가가 올라가면 5억 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편의점 도시락만 먹을 건 아니죠. 설렁탕도 먹어야 되고요. 감자탕도 먹어야 되고 파스타도 먹어야 됩니다. 피자도 먹어야 되고요. 영화도 봐야 되고 휴대폰 요금도 내야 돼요. 여행도 가야 되고 자녀들 오면 손주 용돈도 줘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후에 대한 인식이 너무너무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기업연금, 퇴직연금, 퇴직금도 중간에 정산해서 다 써버립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썼겠지만 나중에 노후에 돌이켜보면 굉장히 후회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쵸? 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노후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 있잖아. 괜찮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국민연금 언제 고갈되죠? 2050년 정도 되면 고갈입니다. 물론 나라에서 고갈되게 그냥 두진 않을 거예요. 보장이 축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겠죠. 지금은 69년 이후에 출생된 사람이라면 만 65세에 연금이 개시가 돼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일본은 올해 3월 달에 2022년부터 나이를 늦추는 방안이 통과돼서 2022년부터 시행됩니다. 몇 살까지 연기된 줄 아세요? 75세에 개시가 됩니다. 일본은. 자,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지금은 고령화가 심각하지만 전체적인 구조가 우리나라보다 심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훨씬 더 심각해요. 앞으로. 그쵸? 근데 일본은 75세에 개시되는 게 이번에 통과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65세에 개시되고 있는 연금이 또 연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괜찮아. 우리도 나중에 75세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나라에서 노후 일자리, 노인들 일자리 만들어주고 있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일본도 그렇거든요. 근데 일본과 우리는 또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후를 맞이할 때는 산업이 전혀 다릅니다. 로봇이고요. 인공지능이에요. 일자리가 없어요. 예전에 주유소에서 기름 넣어주던 노인분들이 이제 없어졌죠. 맥도날드에서 주문받던 분들이 없어졌습니다. 경비원들도 이제 없어질 수 있고요.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도 없어질 수 있어요. 노후 일자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노인이 되면 아프죠. 그러면 보험 적용도 받아야 돼요.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이죠. 우리가 정말 피 같은 돈 냈잖아요. 근데 이 건강보험이 언제 고갈되냐면 2025년도에 고갈됩니다. 오타 아니에요. 5년 남았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그대로 나와요. 고갈됩니다. 누적증명이. 근데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보장이 축소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금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번에 보험료 인상되는 상한선도 없애버렸잖아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 국가 책임제, 그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버분들 중에 치매 보험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언제 고갈되냐면 2022년도에 고갈돼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 지금처럼 치매 보장을 했다가는 나중에 2030년, 40년 되면 국가 예산의 6분의 1을 치매 환자에만 써야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면 보장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유지는 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허접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재무 설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이대로 해결 안 될 겁니다, 아마. 그쵸? 욜로 들어보셨죠? 얼마 전까지 굉장히 유행하던 단어인데 요즘에는 쑥 들어갔습니다. 젊은 층도 이제 아는 겁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연락이 엄청 많이 옵니다. 자, 지금의 시대에는 아직 은퇴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지금의 소득을 잘 관리를 해서 은퇴 이후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핵심은, 기반은 바로 주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식을 계속 안정적으로 해나가다가, 공부가 필요하겠죠. 해나가다가 부동산도 공부해서 임대소득도 얻을 수 있는 전략을 구상을 해야 돼요. 금리를 공부하고 환율을 공부해서 금이나 실버에도, 골드나 실버에도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적어도 가능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자,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다 이미 알아요.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근데 막연하니까, 먼 미래고 지금 현실이 너무 중요하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퇴직금 중간에 정산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투자가 무서우니까 안전한 것만 찾고요. 그러니까 은행에만 가게 되고요. 아니면 보험을 하나 가입을 하면 최저 보증이율이 1%도 안 되는 공시이율 상품에 가입을 합니다. 재무설계를 받으려고 설계사를 불렀더니 정말 내 목적은 은퇴 이후 삶, 노후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싶은데, 근데 설계사는 주식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보질 않은 거죠. 본인도 주식을 안 해봤는데 무슨 재무설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월 소득이 300인데 여기저기 이렇게 나누고 싶다, 이렇게 나눠라, 절약해라, 이게 재무설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보험에만 몰빵이에요. 그리고 그나마도 가입했던 변액이라고 하는 거는 수익률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주식도 안 해본 사람이 무슨 관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변액 수익률을 공개해드린 겁니다. 관리가 되면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만나는 분들마다 바로 로그인해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대로 관리를 하면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쵸? 자, 우리가 제대로 된 풍족한 노후를 맞이하려면 베이스를 주식에 둬야 된다. 근데 우리가 사회초년생 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금융 3사를 이렇게 이용하고 계세요. 은행에 굉장히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고요. 증권사에는 없는 경우가 태반이죠. 보험도 없는 경우가 있고요. 엄마가 가입해줘서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재무설계를 통해서 바꿔나가야 되냐면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은행은 가서 대출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은행의 최고의 상품은 전 대출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택청약, 이 두 개를 위해서만 은행을 가세요. 그럼 나머지 그냥 돈은 어떻게 해요? 증권사 CMA에 넣거나 주식 계좌 예수금으로 넣어두시면 됩니다. 이자도 붙어요. 똑같아요. 내 원칙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효율적으로 가입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주식 펀드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회초년생이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주식하면 망한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관리가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거 없어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들어봤죠? 하이리턴, 많은 보상을 받으려면 하이리스크,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50%의 수익을 얻으려면 50% 마이너스를 감수하라는 뜻인데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이 A라는 종목을 샀대요. 하이리스크 했을까요? 백종원이라는 사업가가 프랜차이즈 하나를 런칭했답니다. 하이리스크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경험과 공부가 리스크를 극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혼자 어려우면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이해가시죠? 제가 못 믿어오면 다른 재무설계사한테 요청해서 주식을 기반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한테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관리해드리고요. 자, 오늘은 사회초년생들 주식을 기반으로 한 재무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었지만 큰 틀에서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